지금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건설사들이 수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건설사에서 수주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요. 아무리 정부에서 용적률 높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거는 팔리기 전의 문제예요. 얼마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일반 분양 하기 전의 문제라고요. 지금은요, 일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조합원들이죠, 자기 추가 분담금 늘리면서 일반 분양가를 낮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루한 공급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은요,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물들이 급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요, 혼돈의 쓰나미로 가는 거예요. 수주도 안 한다 건설사들 초비상 선언.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올해 1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과 자체 개발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나 안정성이 확보된 물량은 단순 시공해 주는 것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만 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리가 언제 내릴지 알 수 없고 국내 경기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만 하면서 버틴다는 겁니다. 건설사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 버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향후 시장은 최소 당분간은 좋지 않은데 언젠간 좋아지겠지. 시그널이 좋아지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정부에서 충분히 규제를 완화든 경기 부흥 정책, 부양 정책을 펼치면 그때 가서 진입을 할 거란 거예요. 1년 동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4년에 수주를 받지 않으면요, 재건축, 재개발 오래 걸리겠지만 자체 개발 사업은 수주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24 인허가 물량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6, 27은요 공급 절벽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대변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장기간 2년 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마찬가지고요. 미중 패권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엔화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은요, 안전자산에 몰려가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달러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는요, 결국은 금리, 대변수에 민감하잖아요. 왜? 세계 경제가 이 요동치듯이 흔들린다면은 결국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다니까요. 수급이 불안정하다라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언제라도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이렇게 10대 건설사 중 하나가 일단 오래 쉬고 정부에서 특단 대책 나오면 그때 가서 움직이자 이렇게 한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수요만 증가시키면 될까요? 정부에서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분양 매물들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공급의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건설사에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공공주택이든 뭐든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노력을 할 거라고요. 플러스로 주택임대 사업자, 이거를 부활을 시킬 겁니다. 예전처럼요.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갖고 있는 매물을 가지고 시장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보듯 뻔한 진리입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공무원이랑 저랑 뇌 구조가 다를까요? 여러분들하고 국가 고위 공무원들하고 뇌 구조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면 안 된다고요. 망하지 않도록 부양 정책을 쓴다고요. 왜? 어차피 대통령은요, 임기가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바뀐다고요. 국회는요,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슬쩍 물타기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다리면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요,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어도 공무원 사회는 주기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때 가서 야, 뭐 했냐 그때? 응? 대한민국 경기 꼬꾸라지는 니네들 뭐 했냐? 이 말 듣기 싫고, 그렇게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에는 일관성 있게 간다고요. 3기 신도시 보세요. 전 정권 때 했던 거잖아요. 전 정권 때 했던 거 지금 그대로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의 정책입니다. 국가의 정책의 근간은 크게 흔들면 안 돼. 만약에 크게 흔들었다? 현 정권에서 야, 다 감옥 넣어. 3기 신도시 계획한 놈들 다 감옥 넣어 해가지고 감옥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정권이 추후에 다음 정권 때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상하는데 경기 부양 정책, 주택시장, 공급 물량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일단 총선이 지나고, 다음 달 총선이잖아요. 다음 달 총선이 지나면 취력세 중과 완화가 가장 먼저 될 겁니다. 취력세 중과 완화, 양도세,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 개선 등등,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건설사가 빠져버리면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입주하는 물량들이 26년도부터 진짜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또 어떻게 요동칠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불확실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는 그렇게 불확실하다 생각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을 언제 완화시킬 거야, 완화 정책들을 언제 풀 것인가를 지금 마스터 플랜 짜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상승 에너지는 모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정책들을 막 짜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 건설사가 인허가 물량 줄어드는 거는 거기서 경고를 하고 내부적 경고하고 지금 난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 부동산 일부 지역이 가격이 뜰 걸 고민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한다고요. 그러면 고민을 해서 그게 만약에 서울이 집값이 떴다. 그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시킨다고요. 그러면서 묶습니다. 네. 수요가 다시 올라왔다가 조정 지역에 묶이면서 다시 단기 고점 찍었다가 다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시장의 심리는 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정부가 집값 상승에 도와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조정 지역에 지정되면은 2주택 이상은요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요. 시장의 유동성 끊겼죠. 금리 내려갈 생각 없죠.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은 수도권은 꽁꽁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틈타서 광역시는 뭐겠습니까? 인구가 100만 이상 또 80만 이상 대도시들은요 자체적인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광역시는 어차피 신축이 별로 없어요. 살만한 지역 별로 없다고요. 대구에 살만한 지역에 신축 많습니까? 이제 평리하고 신안 뉴타운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보세요. 신월성 지역에 신축이 있어요? 삼정 말고 거의 없잖아요. 자, 상인이 편한, 월백이 편한, 월성이 편한 다 2008년에 지어졌어요. 지금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차예요. 맞죠? 자, 또 수성구도 마찬가지예요. 수성 삼가동, 롯데캐슬 등등 있는 곳 언제 지어졌어요? 네? 리먼 쇼크 이후에 지어졌다고요. 그러면서 대구도 지금 신축이 많이 들어서긴 하지만 그 신축 중에서 주상복합 제외하고요. 아파트만 봐서는 별로 살 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살 게 없다. 그 광역시는요. 지방에 미분양 있고 지방을 죽이면요. 어떻습니까? 지방을 죽이면 지방의 건설 공급이 줄어들면은 지방은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요. 그래서 지방은요. 그래도 건설사에서 꾸준히 공급하고 집값이 오르더라도 조정지역으로까지 지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 그래요.